동해안 지역 최고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도 예상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13일 동안 후보자들과 함께 인사하고 구호를 외치고 춤도 추며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선거운동원들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유세전이 뜨겁습니다. 특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춘천과 원주 지역 후보자들의 막바지 총력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양돈단지가 9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위치한 양돈 농가 3곳은 1년 이내에 악취시설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지막 선거운동일이죠. 후보자들은 오늘까지 거리를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후보를 도우며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를 달라며 인사하고 외치고 춤추며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원들을 박건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이 그려진 홍보판을 들고 유권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등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유니폼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들입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하루 평균 5시간 넘게 거리에서 인사와 구호, 율동 등으로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신나게 몸을 흔들며 거리 유세를 하다 보면 운동량도 상당합니다. 원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54살 전미자 씨. 전 씨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운동원 하면서 좋은 점은 우리 송기현 후보님이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우리 이게 의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원주시를 위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원주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4살 박민선 씨. 박 씨는 후보자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들의 실현 가능 여부 등도 따져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 요즘 제 주위 사람도 그렇고 사실 정치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던 차에 그냥 주변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추천받아서 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좀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설명하기 위해 좀 관심 갖고 있다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비교하면 그저 후보자의 배경화면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후보자들 못지않게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선거운동원들. 후보자들은 법적으로 지역 읍면동 수의 3배수 플러스 5명까지 선거운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에 선거운동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원주시 갑선거구의 경우 후보자별로 47명을, 을선거구는 3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도 운동원 활동을 할 경우 전체 운동원 수에 포함되지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열흘 넘는 기간 동안 후보자들과 열띤 선거전을 치른 선거운동원들. 이들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승패를 떠나 건전하고 새로운 정치 참여의 기회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해안 지역 최고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급격한 기온 편차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9일 강릉 지역 낮 최고 기온이 11.5도, 동해 11.8도, 속초 10.9도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8일 강릉 지역 낮 기온이 23.9도까지 올랐고 동해가 22.1도, 속초도 22도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10도 이상 벌어진 겁니다. 강원기상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강원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낮 기온은 강원 내륙 17도에서 21도, 동해안 17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보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 소초면 양돈잔지 지역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양돈 농가 3곳은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 시설 신고와 악취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 1년 이내 악취 방지 계획에 따른 악취 시설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명령부터 조업 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4,259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투표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유세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후보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거리 곳곳을 누비며 민심을 훑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의정 성과를 홍보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지지층의 결집도 호소했습니다. 지난 4년간 국비 5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국비 7조 원 시대도 함께 열어 나갔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자인 허영 후보를 겨냥해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춘천이 발전되었으니까 오히려 정체되고 뒤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고향 춘천이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3지대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 막판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미래 조일현 후보와 무소속 오정규 후보는 춘천을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 후보는 춘천의 호수자원을, 오 후보는 춘천 중도 선사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과 호수와 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몰아와야 됩니다. 춘천시를 세계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만들겠다고. 중도 선사 유적은 1만 년 우리 역사를 증거하는 역사 유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관광 자원입니다. 각 후보들은 저녁 퇴근길 인사를 대미로 오늘 자정 전까지 선거운동을 속속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인 내일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전화나 거리 인사 등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번 선거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원주시 갑선거구는 두 후보 모두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후보들은 유세차를 타고 주요 시가지를 돌며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후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원주시 갑선거구는 이번 총선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가 올해 들어 실시된 3번의 여론조사에서 3% 안팎의 오차범위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나온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의 지지도가 44% 동률로 나타나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후보들은 단 한 표가 승부를 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가 유세차에 올라 입주민에 호소합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원 후보는 지난 3선 원주시장 경험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멈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당부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온 저, 간절히 일하고 싶은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주 기업도시 아파트 단지 집중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는 투표 참여로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합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박 후보는 지난 보궐선거 당선 후 2년 임기 동안 기획한 일에 성과를 내겠다며 힘 있는 여당과 함께 중단 없는 원주 발전을 약속합니다. 우리 원주 시민들이 원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바라는 바 제가 같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재선 성공이냐, 삼선 시장 출신의 국회 입성이냐, 후보자는 물론 지역의 운명을 가를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민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와 김홍규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김중남 후보 선대본부는 권성동 후보가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강릉시 교일동 주민센터 입구에서 선거 유니폼을 입은 채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 6일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열린 권성동 후보의 유세운동 현장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원봉사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지난달 29일부터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으며 5일가량 자택에서 40만 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현직 반장이 후보자의 성명이 인쇄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자치도 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이 원주교육지원청 부지 활용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복합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부지 공동 활용 방안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농어촌 버스 개편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역을 중심으로 100원 택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00원 택시는 5월 1일부터 청일면 유평리와 초연리, 고시리와 우천면 하대리, 우원 1리 백달리까지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요. 횡성군은 시범 운영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최근 전천 제반길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만개한 벚꽃과 어우러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천 제반길은 지난주부터 본격 개화된 벚꽃이 절정을 이루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동해시가 지난달 말 전천 일대 1.6km 구간에 바닥 경관 조명을 설치해 벚꽃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동남아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장 홍보 행사를 추진합니다. 강원관광홍보팀은 11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최대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마케팅과 강원 관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이어 2024 라오스 방문회의 신년 축제에도 참석해 관광 외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강원 관광 홍보 세일즈는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장을 단장으로 도내 13개 시군과 하이원 리조트, 해외 전담 여행사 등 20여 개 기관 및 업체가 공동으로 참가합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주로 SOC에 대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제 공약의 핵심은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불편 없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도입해서 위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주거, 보건, 의료, 요양에 이르는
노인복지 통합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취약 지역의 거점병원 건립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둘째로는 온종일 돌봄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현재 아동수당 금액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태백과 삼척의 폐광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대량 실업과 소상공인 생존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대형 산불 예방과 전기에너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동해, 남해, 서해를 잇는 해저 전력 케이블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교통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강원 영동 남부 지역은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삼척에서 영월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또한 삼척에서 동해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철도의 보석과 개량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현재 건설 막바지에 있는 포항과 삼척 구간의 이 철도 건설 사업 적기에 준공해서 우리 남부 지역으로 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금명간 착공될 백봉령 42호 국도 터널화 사업도 조기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폐광 지역의 경제적 버팀목인 강원랜드의 영속적 전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폐광 기금의 납부액도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강원랜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갖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계에는 방사성 중립자 가속기 설치 및 면세점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 곤돌라의 존치는 물론이고 가리왕산 스키장을 내륙 산림형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유성호가 당선되면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형법상의 공약 불이행죄를 발의를 해서 대통령 이하 선출직들이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권력기관장인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총장을 임명직이 아닌 무공천 직선제로 선출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출직들 공천 밀거래, 공천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는 동해 삼척을 리조트, 콘도, 도움식 나이트클럽을 유치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해변 관광지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 정선은 교통오지입니다. 그 다음에 광부들이 5,126명이 산업전사로 희생하셨고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뇌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에 고갯길 두 곳이 있습니다. 두문동제와 통리제 밑을 터널 직선화해서 정선에서 태백, 삼척을 거쳐서 동해까지 직선해서 교통로를 잘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